안녕하세요. 김수도 강사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보시죠. 신생 독립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자, 우리나라 이거를 보시기 전에 2번을 먼저 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자세한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그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변해왔다 특징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표를 보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제6공화국까지 9차 개헌이 있었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1, 2, 3, 4 공화국을 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이 싸워온 거고요. 싸워서 나온 결과가 제6공화국의 6월 민주항쟁 영향이죠.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지금의 5년 단임제가 된 거예요. 자, 제1공화국 보시죠. 제일 유명한 게 2차 개헌이죠. 대통령 직선제를 445에 개헌하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를 한다. 한마디로 영원히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4.19 혁명으로 물러났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가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거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 반성으로요. 독재의 위험으로.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쿠데타로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고 이때부터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지만 뭐 거의 간선제랑 다름없는 직선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유신 정권 들어서면서 또 한 번 간선제로 바뀌고 거의 종신의 대통령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역사 과정을 쭉 보자면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자면은 지금 이 강의 25강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였다. 이걸 아시고 지금 현대 대통령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보시죠. 자, 정부 형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원정부제의 특징에서 그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다라고 돼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그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이원정부제는 다른 특징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정부 특징은 밑에 있는 대통령제 요소,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걸로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대통령제 요소를 보시죠. 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요. 국무총리제. 원래는 공청제가 없어요. 대통령제는. 그 다음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의 특징 중에 법률안 제출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어요. 법률안 제출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원래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구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 측에서 해임 건의를 계속 발의를 했던 거예요. 이건 견제와 균형의 차원이 있는 거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갈리듯이 갈라진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나라 사정에 맞게 채용할 수 있는 건 채용하고, 채용하지 않는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나라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그걸 따라가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특징만 그렇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장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치 수행 가능.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단점, 대통령 단임제로 임기 후반에 정책의 영향성이 떨어지고 레임덕이라고 하죠. 5년이잖아요. 5년. 자, 이게 임기가 시작되죠.
임기가 종료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취임 전이죠. 당선인, 여기서 당선인 신분이죠. 자, 여기서 권력의 최정점은 여기죠. 네, 당선인부터 권력이 시작되는 그 초기. 이때는 진짜 정말 강력한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일단은 임기가 앞으로 많이 남았기도 하고, 이 당선이 됐다는 거는 이 당시에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그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정당성이 있는 거죠. 지지해주고 내 임기도 많이 남아서 권력도 세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율이 훅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이쯤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갓 떨어진 끈 떨어진 갓이라고, 예, 정말 이제 없게 되죠, 권력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막바지에 가서는 막 지지율 10%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임덕도 발생하기도 하고, 레임덕이 발생하면은 정책의 연소성이 떨어지겠죠. 왜? 여기서 정책을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 말을 안 듣죠. 연소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유신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그 5번째 줄.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91.5%의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신헌법은 국민기본권의 축소,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 통일주체회의에 의한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 대통령에게 처헌법적 권한 부여, 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거의 헌법을 형용화시키는 점의 내용이었죠. 유신헌법의 내용은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혼합형 정부 형태는 읽어보시고요. 이 혼합형 정부 형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원정부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정부 형태에 대한 논란은 내용은 그냥 우리나라도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 모든 요소를 의원 내각제도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많이 논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49페이지. 다음은 정부 형태의 구분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 형태는 행정부 구성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느냐, 의회와 별도로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는 국회 의석 분포가 항상 여대 야소. 중요한 특징 나왔죠? 의원 내각제는 국회 의석 분포가 항상 여대 야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제는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 혼합형은 이원정부제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 이원정부제는 아니고 이원정부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혼합형 정부체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1번.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형이다. 맞죠? 2번.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특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번.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 특징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4번. 정부 형태에 따라 사법부의 형태가 달라진다. 아니죠. 사법부는 항상 분립이다. 자, 5번. 여소야대의 대통령제는 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 맞죠? 자,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 형태는 전형적으로 A와 B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행정부가 의회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존속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B는 의회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어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하여 존속하는 형태이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자, A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 것처럼 B에서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한 장치가 존재한다. 자, 1번. 행정부가
의회 해상권을 행사하는 것 뭐라고 그랬죠? 의원 내각제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B의 하나이다. 아니죠. A의 하나죠. 틀렸습니다. 3번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한 경우 행정부 수반과 강요가 연대 책임지는 것 B의 특징이죠.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4번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대통령제죠. 자, 4번 맞고요. 5번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이거 대통령제죠. A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5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시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국의 입헌주의는 세습 군주를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는 독특한 입헌 군주국이지만 군주는 군림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기억. 영국은 입헌 군주주의 맞죠? 입헌 군주가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다. 아니죠. 국가 원수는 여광이에요. 행정부 수반은 내각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디귿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맞죠? 리을 영국의 국가 원수는 의회에서 아니죠. 총리와 왕은 틀립니다. 답은 2번. 4번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민주적인 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국가들은 법률 제정권을 입법부에, 법률 집행권을 행정부에,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사법부에 배분하고 있다. 3권 분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기능적 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 확립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이다. 반면 권력의 기능적 배분은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아닌 상하의 주종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독재체제이다. 자, 민주정부의 특징 1. 의회의 탄핵 소추권, 국회 간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2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 입법부를 행정부가 견제를 하는 수단이죠. 3번 대통령의 의원 추천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죠. 5번 법원의 이원 법률 심판 제청권,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6번, 7번은 그 정답에서 좀 이렇게 그때 뭐 편집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셋 다 정답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대통령제의 전형인 미국의 정부 형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의회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형태이다. 아니죠. 의회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형태는 의원 내각제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죠. 자, 니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맞죠?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디귿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되었다.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리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리선거로 선출된다. 미국은 대리선거가 아니고 간접선거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의원 내각제와 관련된 권한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의회 해상권 있죠. 니은 내각 불신임권 있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 있고요. 리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저 밑에 해설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제 특징인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2페이지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의회의 신임에 따라 존재하는 총리와 내각이 있다. 외교, 국방 특징 나왔죠. 외교, 국방은 대통령, 국내 정치는 총리, 이원 정부제죠. 이런 특징이 나와야 이원 정부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2번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아니죠. 의원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는 이원정부제입니다. 3번 입헌군주국에서만 존재하는데 아니죠.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정부는 일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5번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요. 네. 자, 그 다음 해설에서 그 이원정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내각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정부 형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다. 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림을 보시죠.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는가 라 했을 때 예 하면은 의원내각제고요. 아니요 하면 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회에 다수당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와 나와 나뉘고 의회에서 집권당이 다수당인가에 따라 예와 아니오로 나뉘죠. 자, 보시죠. 1번 가는 단독정부, 나는 연립정부가 출현한다. 자, 이건 제껴놓으시고 1번은 자 2번부터 보시죠. 가와 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아니죠. 국가 원수 행정부 일치하지 않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 3번 다의 경우. 자, 다는 뭐죠? 대통령제에서 여대 야소의 경우예요. 다의 경우 법률안 거부권이 자주 발생한다. 어차피 대통령은 여권의 편이죠. 그러면은 법률안 거부권을 자주 발생할 이유가 없죠. 다수당의 의견이 주로 올라갈 거니까. 아니죠. 4번 라는 행정부 수반의 독재화가 우려된다. 여기서는 여소야대예요. 야권이 더 클 때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을 더 견제할 수 있죠. 독재화는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 다와 라는 입헌군주국에서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대통령제에서 발달했죠. 답은 1번인데 가는 단독정부. 자, 다수당이 있으니까 예. 자, 어떻게 돼?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죠. 단독정부죠. 그 다음에 나는 아니요. 자, 어떻게 돼요? 다수당이 없으면은 그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당 간에 연합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립정부가 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3페이지에 9번입니다. 가부터 다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번.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해요. 의회에서 나. 국민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교와 국방.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자, 어떻게 돼요? 가의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고 나는 대통령제, 다는 이원정부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가는 미국의 정부 형태를 말한다. 아니죠. 나죠. 2번 가장 민주적인 정부 이런 거 없습니다. 민주적인 정부 형태는 어느 것을 취하든 간에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달린 거지 절대 그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은 자체로 틀린 거고요. 3번 나는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높다. 맞죠?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4번 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상권 분립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5번 다는 평상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죠. 그 특징 중에 비상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독재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로 출연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72년 유신 헌법하에 제4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연임 제한 없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되었다. 자, 유신 헌법하에서의 그 불합리한 법 그 집행이었죠. 자, 출연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대통령 간선제 맞죠? 2번 형식적 법치 맞죠? 3번 국민의 지방권을 개헌했고요. 4번 권력의 집중과 강화가 되었고요. 5번 천부인권 아니죠? 인권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안 나왔고 저번에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유신헌법의 내용 중에서는 그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54페이지에 11번 보시죠. 다음 표는 각국의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의 결합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당제와 다당제가 나눠 있습니다.
자, 11번에 대해서는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한 설명이 챕터 7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1번은 챕터 7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2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부하기에는 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답만 이렇게 적어두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은 항상 국회에서 싸워요. 항상 싸우는데 꼭 연말쯤 되면은 갑자기 화해 모드로 이렇게 돌입되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자 하면서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그 이유가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하지 못하면은 정부는 그 예산안 확정된 걸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당을 설득해가지고 예산안을 확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예산안을 확정할 때쯤이면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면서 당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2번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조언자 정도의 역할인 거지 대통령한테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나서 의견을 듣고 자기가 전혀 다른 그 정책을 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적 요소를 가미했다. 맞습니다. 4번 대통령의 독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탄핵 소추권 있고요. 그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권이 있죠. 이런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5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네, 5번도 맞습니다. 자, 14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국회 해상권 없습니다. 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하지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는 없는 제도이다. 아셔야 됩니다. 디귿 국회에 국무총리 탄핵 소추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요, 탄핵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 그럼 탄핵에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1. 국무총리. 이게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이에요.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3번까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전부 다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공무원.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법적 처벌을 하기 힘든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중앙선관위, 감사원 이런 데가 굉장한 권력기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있다고 했죠. 미음 국무위원회 국회 출석 발언권 이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챕터 6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